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5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문제 바로 시작을 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평행이동이면요 중심 갖고만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이라는 중심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댔으니까 마이너스 5,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댔으니까 3이요.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 1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5,3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그때 반지름이 1인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 그때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번은 쉬웠으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점 좌표가 4,2, B점 좌표가 2,3인데 이때 X축 위의 점 P와 그 다음 Y축 위의 점 Q에 대해서 선분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값이 최소가 될 때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우리 기출문제집을 지금 5회째 풀고 있으면 4회까지 오답을 자기가 잘했으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선생님 A점 대칭시키고 B점도 대칭시켜서 일직선 만드세요 라는 게 바로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니면 공부 안 한 겁니다. A점 좌표는 4,2고요. B점의 좌표는 2,3이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얘기해준 내용이 X축 위에 그냥 대략적으로 B점이 있고 Y축 위에 Q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P 플러스 PQ 플러스 PQ 이거에 지금 최소값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대칭시킬 거랬으니까 B점을 대칭시킨 마이너스 2,3 B'임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A점도 대칭을 시킨 4,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점도 대칭시킨 A'은 4, 마이너스 2 하지만 이때 여기서 뭐 하겠다? 이때 A'과 B'을 일직선으로 그린 상황에서 이때 Y축과 만나는 애를 Q, X축과 만나는 애를 P 이렇게 놓았을 때 얘네의 좌표를 이번엔 구하래요. 그럼 좌표를 구하려니까 그러면 직선식을 구하자. A', B' 직선식. 그럼 기울기를 보니까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증가했으니까 6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은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5고 뭐 지나가는 점 4, 마이너스 2 집어넣겠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6분의 5x에 거기에 좀 플러스 b 써놓을 거고요. 4,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3분의 10 플러스 b요. 그러면 이때 b값은 3분의 4 나오겠네요. 그러면 결국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3분의 4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해주는 내용 x절편, y절편 그냥 그거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 y절편은 보자마자 3분의 4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x절편은 y 대신 0 집어넣어서 구하니까 0은 그러면 6분의 5x가 3분의 4요. 그럼 x가 5분의 6을 곱하면 2 그러면 얘는 지금 15분의 24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15분의 24요. 근데 이때 얘네 둘을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면 최종 마지막 더합시다. 그러면 15분의 20이 더해지니까 그럼 얘는 15분의 44요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좀 줄여야겠네요. 그림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방정식 fx, y는 0, 즉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그때 첫 번째 f, y, 마이너스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과 그 다음에 방정식 f, x, y 플러스 1이 나타내는 도형을 순서대로 고른 것을 찾으래요. 그럼 첫 번째 예로 바뀌어지는 상황 볼게요. 그럼 fx, y가 0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신경 쓸 게 첫 번째 뭐부터 신경을 쓸 거냐라고 하면 x와 y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럼 나는 먼저 fy, x는 0이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x랑 y랑 바뀌어지면 y는 x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때 두 번째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x의 부호가 지금 바뀌어졌죠.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어진 fy, x는 0이요 라고 쓰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졌으니 문자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x의 부호가 바뀌어졌으니 우리는 y축 대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1번 상황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을 한 결국 여기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다시 y축에 대칭을 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바뀌어진 이 그림, 그러면 결국 기역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 그림은 기역을 찾아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워놓고 다시 얘기할게요. 두 번째 니은 조건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얘로 바뀌어지는 조건도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라고 했더니 x와 y가 부호가 일단 먼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부호부터 또 대칭부터 시킬 건데요. 그러면 f-x, -y는 0이요. 즉 xy에 둘 다 부호가 바뀌었대요.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의 행동은 뭐냐? 이때 f-x -1, -y 플러스 1은 0이요 돼 있는데 이때 여기서 신경 쓸 게 뭐냐면 나는 -x 쓰니까 x 대신 뭐가 들어갔었을 때 얘가 될까요? y 대신 뭐가 들어갔었을 때 얘가 되었을까요? 이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지 이 식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때 x축으로 -1만큼 움직여졌구나. 여기서는 지금 y 대신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 다시 이 식이 될 거니까 y축으로는 1만큼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니까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고요. 그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졌는데 그때 거기서 y축으로 1만큼 더 올리래요. 그럼 이쪽에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 되겠네요. 그럼 걔는 이응이 되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 Z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고르세요. 네, 되게 쉽죠? Z 가운데 기호를 또 먼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얘는 원소인데 정수에는 이런 원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틀린 문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도 결국은 얘도 또 원소로 해석하라는데 이런 원소는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 제시법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절대값 x는 x인 정수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인 0과 그리고 양의 정수만 말하겠죠. 근데 우린 정수는 양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의 정수도 있으니까 틀려요. 네 번째, 2라는 정수는요 z 정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도 너무 쉬운 문제가 됐어요. 조건지시법으로 쓰여있는 x가 10 이하의 소수래요. 근데 그거 갖고 만드는 부분집합 개수래요. 그럼 원소나열법을 쓰니까 소수가 2, 3, 5, 7 이렇게 가질 거고요. 그러면 이때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즉 16개요. 이렇게 하는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버리네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X는 4의 약수래요. 그러면 이때 4의 약수는 1, 2, 4 또다시 조건지시법을 쓸 거고 두 번째는 조건지시법으로 쓰여져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부등식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인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4, 2,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더 필요가 없네요. 뭐라고 했냐? 정수라고 했었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2 이상 4 이하인 정수를 찾으세요 했으니까 B의 지금 집합은 2, 3, 4가 되겠어요. 이렇게 정수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말하는 게 뭐예요? X가 A에 속해 있고 X가 B한테 속해 있대요. 즉 이 X는 A 교집합 B의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교집합한 걸 물어봤으니 A 교집합 B의 원소는 2와 4가 있네요. 그럼 2, 4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랑 똑같으래요. 그럼 K값은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1번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요. X바 X는 64의 역수래요. 그러면 또 원소나열법으로 쓰다 보니 A는 1, 2, 4, 8, 16, 32, 6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집합 B가 될 수 있는 개수를 물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A가 B에 속해 있다면 그럼 그때 A제곱은 A에 속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A제곱은 B에 속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에서 시험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처음 보는 식이 돼 있다면 그냥 일단 받아쓰기처럼 써보시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1이 B에 속해 있다면 이때 1의 제곱은 A에 속해 있지 않거나 또는 1은 제곱이 B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갖고 보니까 뭐죠? 1의 제곱은 지금 A에 속해져 있죠. 그럼 결국 이 문장이 아니라 얘는 얘를 만족해야 되겠네요 라는 소리겠죠. 그럼 1은 1과 같이 다니세요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2가 B에 속해져 있다면 그럼 2의 제곱이 A에 속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2의 제곱이 B에 속해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2의 제곱은 4죠? 그럼 4가 또 속해져 있죠? 그럼 이 문장은 아니라 결국 2가 들어가 있으면 B에 즉 4도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즉 2와 4가 같이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확인하다 보니까 4도 확인을 하다 보면 4의 제곱 근데 4의 제곱이 A에 속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4의 제곱이 지금 B에 속해 있냐라고 했는데 4의 제곱도 16이니까 이게 또 있어요. 그럼 얘도 아니라 즉 4와 16도 같이 다녀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는 1은 혼자 다니세요. 그럼 그 다음에 8이니까 8도 확인을 하다 보니 8의 제곱이 지금 A에 속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8의 제곱이 B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8의 제곱은 64고 또다시 A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 얘가 64에 속해 있어야 되구나. 그럼 8과 64가 같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네요. 그럼 나머지 16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16은요. 근데 16의 제곱이 A에 속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16의 제곱이 B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16의 제곱은 일단은 A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속해져 있지 않죠. 그럼 얘인데 근데 거기 상태에서 이때 B라는 내용은 아까 문장 제일 첫 번째에서 부분집합 B라고 했었으니까 A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니 여기는 안 되겠어요. 그럼 이 문장부터 뭐야? 16은 혼자 다니고 그 다음에 32가 들어간다면 얘도 혼자 다니고 그 다음에 64가 들어간다면 얘도 혼자 다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게 가해석이에요. 우와 가해석만 해도 좀 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을 하기다 보니까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여야 된대요. 그럼 B의 원소가 3개라는 건 이제부터 맞추는데 하나짜리 애들이 있고 그리고 2개짜리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끼리 좀 잘 엮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1개짜리 이 1개짜리 얘네만 3개를 뽑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만들어질 겁니다. B가.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 즉 4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1개짜리와 2개짜리가 묶여서 3개가 만드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1개짜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1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1개짜리 1이 있었을 때는 1과 2, 4를 묶어볼까 했더니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이거죠. 2, 4가 있대요. 근데 이 아래쪽에서 문제 보니까 4가 들어간다면 4는 16이랑 같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때 1, 2, 4 이렇게만 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즉 2, 4 얘는요. 얘랑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2, 4를 데리고 있다면 46을 같이 갖고 있어라. 하지만 46을 갖고 있다고 해서 2, 4를 같이 갖고 있어라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일일이 세줄 거예요. 1, 2 있었을 땐 4, 16은 같이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8, 64도 같이 있어도 되겠어요. 그럼 1이었을 땐 2가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왜 선생님이 일일이 세볼 거냐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 16에서 벌써 얘기가 되죠. 16이었을 때 2, 4는 안 돼요. 아까 2, 4는 같이 다닌댔으니까. 근데 16과 46을 해버리면 16이 겹쳐버리니까 원소가 2개밖에 안 되겠죠. 그럼 16, 46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건 16과 8, 6, 14. 그럼 16이었을 땐 이렇게 하나만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도 다시 확인하다 보면 32였었을 때는 여기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4, 16, 8, 64 얘네 둘은 둘 다 될 거고요. 그럼 64가 있었을 때는요. 그럼 그때는 4, 16은 되겠지만 8, 64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때는 얘 두 가지, 얘 한 가지, 얘 두 가지, 얘 한 가지. 결국적으로 여기는 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하나가 더 남았었죠. 2, 4 얘 좀 독특했었잖아요. 2, 4. 2, 4, 16 이렇게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최종 뭐야? 우리는 4 더하기 6개 더하기 거기에 나머지 한 개가 더 있었던 얘를 다 더해서 얘는 11가지요. 즉 5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문장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조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일일이 써보면서 확인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수를 셀 때도 우리가 뭘 주의를 해야 될지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은요? 라고 했어요. 이거 연산 계산하기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보여주는 건 번호를 써서 그냥 문제를 푸세요. 편하게 연산할 수 있으면 하시고. A 여집합 번호는요 1 그리고 4예요. 그럼 1, 4와 거기에 합집합 B를 하겠대요. 그럼 B는 3, 4죠. 그럼 얘랑 합하면 결국 1, 3, 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4번만 됐으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왜 색칠 공부는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색칠 공부는 했다가 지웠다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단 말이야. 여기 상황 보겠습니다. A 여집합의 합집합 B는 벌써 여기서 찾았던 1, 3, 4죠. 그럼 1, 3, 4에서 A 2, 3을 에서 빼겠대요. 그럼 겹치는 것만 빠지겠죠. 그럼 3번이 겹치니까 얘는 2번만 돼야 되고 우리는 지금 4번만 되는 거니까 아니겠죠. 3번 문제는요. 이거는 우리는 외워야겠죠. 선생님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럼 대칭 차집합은 당연히 2, 4인데 2, 4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결국 얘는 1, 3이 되는 형태로서 3번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A에 거기에 B의 여집합을 하면 1, 2, 3이요. 근데 A에서 빼겠대요. 그러면 A, 2, 3에서 빠지면 이때는 공집합이 돼버리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돼버리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A 여집합은 1, 4고요. 거기서 얘가 아까 1, 2, 3이었었죠. 그럼 겹치는 게 빠지면 1번만 빠지니까 얘는 4번만 남을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 답은 5번이요. 이렇게 번호 갖고 문제를 푸는 게 학교 내신에서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이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집합 AK를 K의 배수, 즉 배수 집합을 말한대요. 이때 A6과 A15의 6의 배수의 교집합 A15의 배수가 어떤 거에 만족을 포함한다 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그때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개수요. 배수 집합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써보라고 시킵니다. 먼저 배수 집합은 6, 12, 18, 24, 30, 36 이런 식으로 써보라고 가르쳐줘요. 왜? 어차피 우리가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면 써보면서 하나씩 확인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45인데 이때 교집합을 찾겠대요. 그럼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30의 배수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A30이라고 돼 있으니 A30이 즉 어떤 거의 배수에 포함이 되냐라고 했어요. 그럼 30의 배수는 즉 이 M이 될 수 있는 값은 30의 약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3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겠대요. 그럼 약수 개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소인수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1, 1, 1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줄 건데 8개에서 거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문장 하나 더 있어요. 2 이상이랬어요. 그럼 1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한 개를 빼주겠죠. 그러니까 답은 7개인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차 집합 B의 합집합 A차 집합 C와 다른 것은 이요 라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문제는 연산으로 숫자 갖고 문제를 풀어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숫자 갖고 다 쓰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연산으로 확인을 할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당연히 A차 집합 B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A 교집합 C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항상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뀌어질 거니까 A 차집합 C요. 그럼 얘랑 합하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1번은 같은 거구나. 2번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2번에서는 뭐야? 교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결국 분배 법칙을 써서 표현을 하겠죠. 그럼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의 C의 여집합. 그럼 이거는 1번 보기와 똑같은 거니까 얘도 아닐 거예요. 3번 보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교집합 A 합집합의 C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명제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학교 시험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명제를 고르랬어요. 참인 명제가 아니라 그냥 명제만 고르래요. 참이든 거짓이든 신경 쓰지 말란 소리겠죠? 그럼 기억, 평행사변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예,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으니까 명제요. 니은 3x-1은 0보다 크다. x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명제가 아니죠. 디귿 0은 작은 수이다. 작은 수의 기준 없으니까 명제로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리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3이다. 이거는 뭐 거짓이라는 정확한 명제로 말할 수 있으니까 리을도 명제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전체 집합 x는 12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1부터 12까지 있는데 이때 p 조건은요 6의 약수래요. 그럼 1, 2, 3, 6 이렇게 말할 거고요. q는 3의 배수래요. 그럼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를 구하래요. 근데 p 또는 q라는 건 p 합집합 q인데 그거의 부정이랬으니까 이거의 여집합을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을 빨리 끝나시면 되겠죠. 그럼 교집합이 3, 6 순수한 A가 1, 2 그럼 나머지 순수한 B가 9, 12 나머지 필요한 숫자 쓰니까 1, 2, 3, 4 없고요. 그 다음 5도 없고요. 6 있고 7 없고요. 그 다음 8도 없고요. 9 있고 10 그 다음에 11 없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원소들 말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합하래요. 그럼 9, 15 21 더하니까 30 그럼 얘까지 더하니까 45 이렇게 답 나오셔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조건 P와 그 다음에 Q가 있는데요. 이때 명제 Q이면 P다의 여기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쓰니까 돌려보면 P이면 Q이다인데 이 문장이 거짓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P가 Q한테 포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진리집합 먼저 구할 거니까 P의 진리집합은요 X가 1-A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2차 부등식이라서 표현을 하는데 양쪽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될 건데 이때 여기서 2와 A 플러스 2인데 여기는 크기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상황을 따로따로 나눠보겠네요. 2와 A 플러스 2 아니면 A 플러스 2와 2인 경우 두 가지로 따로따로 나눠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상황 2가 A 플러스 2보다 작은 상황 즉 A가 0보다 큰 상황이었을 때 라고 얘기하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2와 A 플러스 2가 존재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는 1-A 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면 결국 1-A는 1보다 작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A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1번 경우는 아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잡아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즉 A 플러스 2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네요. 그럼 A 플러스 2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요 즉 A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잡아주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뭐야? 다시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a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여기 상황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때 1-a는 이때는 얘는 지금 1보다 큰 상황이 돼 버리겠죠. 그럼 1보다 큰 상황인 대충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1-a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최종 얘기해 주는 건 a 플러스 2보다 1-a가 크거 라고 얘기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 경우를 문제를 풀다 보니까 2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데 이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1인 1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거는 참이 되래. 그러면 뭐야? 첫 번째 조건 그냥 바로 건드릴까요? 2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표시 있으니까 같다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건 첫 번째에서 끝났어요. 두 번째 해석은요.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1-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는 거짓이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봅시다. 거짓이 되게 해달라는 건 다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얘에서 일단 부등식을 푸니까 1-a가 x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즉 x가 작거나 같았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수직선으로 그리다 보니 x가 0보다 크다. 이거가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인데 거짓이 되랬으니까 하나도 성립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도 성립하면 안 되는 건 이 수직선이 1-a라는 a 값이 여기에 있어야지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1-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얘네 둘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아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1, 2인 두 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근데 이때 P합집합 Q와 교집합 Q차집합 P의 여집합이 P합집합 Q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요. 이런 문제가 특히나 연산 갖고 왼종일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보다는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번호 갖고 노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시험 보기 전에 번호 갖고 하는 거 좀 더 빨리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럼 P합집합 Q는요 2, 3, 4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Q차집합 P는 4번인데 그거의 여사건이니까 1, 2, 3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교집합하지요. 그럼 얘네들이 교집합이면 겹치는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즉 2, 3번을 말하겠다고요. 그럼 2, 3번은 누구예요? 즉 P예요. 그럼 이 문장은 P합집합 Q가 결국 P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이 문장 해석 끝났죠. 합집합은 큰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즉 Q가 P한테 포함이 됩니다. 이 문장이 항상 옳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Q가 P한테 포함이 돼요. 이 문장을 찾으라는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P라는 조건과 세 조건 PQR이 있는데 이때 납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그러면 납P가 Q한테 화살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납P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래요. 그러면 납P가 R한테 화살표는 주는데 이때 주지 않는데요. 이거 문제 제일 마지막 보실 때 뭐 때문에 실수 많이 하냐면요. 얘가 굳이 이 조건을 아니지만 이라는 걸 깔아준다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꼭 이따가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문제 갖고 실수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상황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P, 나P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우리는 P라는 거를 나P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A-1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Q라는 거는 이따가 수직선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R이라는 것도 지금 0과 2A에서 포함 색칠, 색칠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P가 Q한테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확인을 하니 Q부터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1과 4 그리고 5와 9 이렇게 있는데 나P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래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나 있겠죠. A-1이 A 플러스 1과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A-1과 A 플러스 1이 5와 9 사이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A-1이 커야 되고요. 여기는 색칠이 됐고 얘는 색칠이 안 됐으니까 같다 표시가 붙으면 안 되고요. A 플러스 1이 지금 4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이고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형태는 5보다 A-1이 크거나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 같아도 되고요. A 플러스 1이 지금 9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A 값은 지금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족해도 상관이 없대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P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먼저 만족해 줄 거예요. 그러면 R은 0과 2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나P가 어차피 여기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1과 A 플러스 1이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풀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1이 A 플러스 1은 2A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렇게 이고 써놓고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 마지막 하나 잡을까요? 얘가 무슨 조건이면 안 된다? 필요 조건이면 안 된다. 그럼 필요 조건이면 안 된다라는 건 이때 A가 만약에 1이었다면 A가 지금 현재 1이었다면 얘는 지금 0과 그 다음에 2 그리고 여기는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아예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A 값은 1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1은 제외를 시켜주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고요. 그럼 마지막 얘 그리고 얘까지 같이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0과 3 그리고 6과 8 있었는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A 값은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정수 들어가는 건 2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해서 얘는 4개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럼 답은 4번이요 이렇게요. 답이 5번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이 빨강색 전제 조건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오답할 때 신경 써서 오답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17번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그냥 해야 되는 문제라서 힘들었어요. 17번 넓이가 2인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을 C1 그리고 내접원을 C2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두원 C1과 C2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S1-S2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문제에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그냥 상황을 보면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때 여기에 지금 내접원도 있고요. 외접원도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이랬었을 때 얘를 일일이 다 구할까? 근데 여기서 알려준 게 넓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밑변과 높이를 그냥 A, B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죠. 그때 여기서 S1-S2를 따로따로 식을 쓰려다 보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S1-S2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상황은 S1은 가장 작은 걸 물어볼 거고요. 그럼 S2가 가장 컸었을 때 이때 얘네 둘을 동시에 같이 성립하면 좋겠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S1은 외접원이잖아요. 그럼 외접원의 지금 여기서 지름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그럼 결국 S1의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거기에 제곱에 파이어 붙은 4분의 파이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작게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얘가 가장 작을 때는 산술기하를 생각을 해주겠죠. 그럼 4분의 파이에 결국 2a b여 이렇게 쓰여진 상황이 되고, 그럼 최소가 되는 상황은 같았을 때, 그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a제곱과 b제곱이 같았을 때, 이거였었을 때 일단 최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생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접원은 가장 커져야겠대요. 근데 내접원이 가장 커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내접원이 가장 커지는 상황은 공간이 가장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때 공간이 가장 넓어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결국 S2가 가장 커질 때도 A랑 B랑 같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럼 결국 뭐야? 아, 얘네 빼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결국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서 문제 풀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진 계산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얘 넓이가 2래요.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인 상황에서 말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2루트 2여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외접원 S1의 넓이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 파이, 즉 2파이여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S2 외접원의 넓이를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내접원의 넓이는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고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반지름 R은요, 2와 2를 더하고서 거기서 2루트 2를 빼고서 2로 나눠준, 즉 2분의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루트 2, 얘가 반지름이 되니까 이거의 제곱 파이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즉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의 파이를 빼겠대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니까 4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2파이어, 즉 6 마이너스 4루트 2의 파이어. 그러면 최종 S1에서 S2를 빼준 값을 구하니 2파이 마이너스 6파이 플러스 4루트 2파이요. 그러니까 4루트 2 파이 마이너스 4파이가 되시겠죠. 그럼 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3번인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상황을 그림으로 보시고서 문제를 풀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줘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뭐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1번 보기는 실수 A, B, C에 대해서 A-B, B-C는 0에 부정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바꾸면 A는 B 또는 B는 C인데요.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뭐예요? A는 B가 아니이고 라고 써줘야겠죠. 또는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2번 문장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4, 8에 대해서 X가 전체 집합에 있는 데 속해 있는 것일 때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2는 짝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뭐야? 벌써 1만 들어가도 짝수가 아니겠죠. 그럼 모든 게 아니다. 3번 보기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였었을 때 X는 Y가 아니고 X세제곱은 Y세제곱이 아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Q가 P한테 화살표를 주냐라고 질문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이거를요, 대우로 돌려볼까요? 얘를 대우로 돌리면 납P면 납Q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P면 나Q냐는 건 나P는 지금 x가 y면 나Q는 x 세제곱이 y 세제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결국 얘가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죠. x랑 y랑 같으면 x 세제곱 y 세제곱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맞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봤으니까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x, y, z가 양수일 때 이때 이 식의 최소값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 대비하다 보면 이 문제 되게 많이 보이죠? 아, 결국 산술기하 문제구나. 근데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모양꼴만 맞추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해줄 행동은 그냥 딱 하나.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분의 1 플러스 z분의 6이 2a 플러스 3z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우리 당연히 이건 전개하는 형태. 그럼 2 플러스 z분의 12a 플러스 a분의 3z 거기에 플러스 18 이렇게 쓰여지시겠죠. 그럼 얘는 20에 플러스 2 루트 36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아, 그럼 여기는 지금 계산했을 때 12, 그럼 거기에 플러스 20, 그러니까 답은 32요 라고 하는 5번 이렇게 나오겠죠. 학교 시험에서 이번 산술기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면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우와, 20번 다음 보기에서 세실수 x, y, z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것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이때 양수 조건도 아니고 실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좀 알고 있던 거는 빨리빨리 제낄게요. 기억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는요. 이 문제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래 x, y, z가 다 양수일 때 산술기하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뭐가 잘못되느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벌써 부동항이 오른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기억은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니은 조건 증명 같은 경우를 해본다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빼주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맞겠습니다 이렇게요. 디귿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지금 익숙치 않다면 빨리 증명을 해보는 게 나아요. 그럼 루트가 있는 형태에서의 증명은 양변을 제곱하고 나서 빼주겠죠. 그럼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을 빼주고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루트 x y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y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건데, 이때 여기에서 지금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xy인데요. 이때 이거가 지금 항상 양수냐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얘는 루트 x 루트 y가 xy가 양수란 전제 조건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루트 x 곱하기 루트 y 이렇게 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x, y가 뭔지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디귿 그래서 틀려요. 리을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대요. 아, 이거는 절대부등식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y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완전 제곱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M차순으로 만든다면 x제곱 마이너스 3y의 x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플러스 반의 제곱 4분의 9 y 제곱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3 y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 y 제곱이요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려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미음은 하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절대값 따로 뺀 거는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 2인 2개인 3번 체크하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점 3,4를 점 1,5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면 X축으로 지금 3에서 1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졌고요. Y축으로는 4에서 5만큼 움직였으니까 1만큼 움직였습니다. 근데 직선에 평행 이동을 하세요라는 건 식으로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2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면 X 대신 X 플러스 2 집어넣으셔야 되고 더하기 Y에 Y축을 1만큼 움직였으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1 집어넣으셔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2x 플러스 4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이요. 직선식 마지막 마무리 식만 정리하면 되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때 두 부분 집합 A는 12의 약수래요. 뭐야 그냥 빨리빨리 원소날법으로 씁시다. 1, 2, 3, 4, 6, 12 B는 20 이하의 소수래요. 그럼 얘도 지금 원소날법으로 빨리 갖다 씁시다. 그러면 2, 3, 5, 7 그리고 11, 13, 17 어우 힘들어 19 이렇게까지 쓰시면 되겠죠. 근데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때는 연산처럼 그냥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 한 번 더 그리기가 귀찮아서 NA 합집합 NA 플러스 NB에서 N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얘의 개수는 지금 3개, 3개, 6개요. 그리고 B의 개수는 4개, 4개, 8개요. 그러면 6 플러스 8에서 빼기 교집합 생각할까요? 그럼 교집합은 지금 2 겹치고요. 3 겹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라는 거니까 2개만 빠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14에서 빼기 2니까 답은 12개요. 이렇게 해서 12요.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지나가는 두 직선 L1, L2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다. 근데 점 A에서 L2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할 때 AH의 길이는 3이고 HO의 길이는 5이다. 이때 점 PQ는 각각 직선 L1, L2 위에 있었을 때 삼각형 QAP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요? 라고 있어요. 네, 이 둘레라는 건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AP 더하기 PQ 거기에 더하기 다시 AQA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우리 대칭 문제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좌표화 시켜서 문제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좌표화보다는 이 45도라는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무슨 소리냐? 대칭을 시키는 건 맞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칭을 시켜서 A1 이렇게 잡아줬대요. 얘도 여기다 대칭을 시켜서 A2 잡아줬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하시는 행동은 뭐예요? 어차피 A1과 A2를 일직선으로 그렸었을 때 그때 여기서 만나는 얘가 Q가 될 거고 얘가 P가 될 거니까 이때 A1에서부터 A2까지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결론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더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대칭을 시켰으니까 OA의 길이와 OA1의 길이와 그리고 OA2의 길이가 얘네가 지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용을 할 내용이 선생님 얘가 대칭이 되었으니까 이 각도 AOP의 각도와 OPA2의 각도가 얘가 똑같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AOAQ의 각도와 그 다음에 QOA 여기의 각도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다 보니까 45도였는데 45도가 더 더해졌으니까 선생님 얘는 90도네요 라는 내용을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 뭐야?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OA 길이 하나만 구한 걸로 나머지 답변을 해준다고요. 그럼 OA의 길이가 루트 25 플러스
9가 되니 루트 34가 되었고, 그러면 루트 34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결국 루트 68이 되겠어요. 그럼 얘는 2루트 17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해석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좌표화시키는 것보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요, x바 x는 2의 k제곱, 즉 거듭제곱인데 k는 0부터 들어가서 표현을 하래요. 그럼 k 대신 0이 들어갔을 때 2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 a를 일단은 원소날법으로 쓰다 보니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쭉쭉쭉 가서 2의 l제곱까지 뭐 이런 만큼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b는 부등식으로 돼 있으니까 표현해 주는데, 근데 그 부등식에서 얘가 지금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도 원소날법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면 b에 대한 부등식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b의 원소가 지금 0, 1, 2, 3, 4, 5, 6, 7, 8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볼까요?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을 만족시켰을 때, 이때 만족한 집합 X의 개수가 64개가 되도록 하는 L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거 우리 항상 풀었던 유형에서는 뭐야? A가 항상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누구를 꼭 데리고 있어야 되면 나머지가 꼭 B에서 개수를 만족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경우를 따져보시면 되겠지. 그냥 여기서 8까지 있으니까 L이 만약에 3이었다면, 즉 여기까지 있었다면 8 그리고 4 그리고 2 그리고 1은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집합 X가 가능한 개수는 0, 3, 5, 6, 7 이렇게 5개 갖고 가는 2의 5제곱인 32개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64개를 했으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줄여보겠죠. L이 만약에 2였다면, 그럼 L이 2였다면 이때는 4까지만 갖고 있을 거니까 8을 제한 4,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3, 5, 6, 7, 8 이렇게 되는 X가 되는 거는 2의 6제곱인 64개요 되는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값은 L은 2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5회 마지막 문제.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A와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근데 C라는 집합은 1, 2, 3, 4를 이렇게 꼭 갖고 있으래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조건에서 보니까 A 여집합의 합집합 C랑 C 교집합 B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깔아줬고요. 세 번째 조건은 N A 여집합의 교집합 B는 1을 만족하는,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두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128개였을 때, 그때 전체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연설명 한 번만 들어갈게요. 만약에 A, B의 순서쌍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연설명이 꼭 필요한데, 이 경우를 갖고서 말을 못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이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쌍 A, B의 개수는요,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 거냐라고 한다면, 얘에서 만족을 해주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어차피 이 1, 2, 3이 공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공간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 2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 3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4개. 그러니까 결국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인 64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미리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이 개념을 갖고서 우리는 이따가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머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과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얘네를 일단 먼저 건드릴 건데,
여기서 뭐 먼저 건드릴 거면 이 두 번째 조건부터 건드릴 거예요. A 여집합의 C는 C 교집합 B랑 같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건드릴 거냐면요. 선생님은요. 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 번호를 쓸 거예요. B,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번호를 갖고 썼을 때 1, 2, 3, 4, 5, 6, 7 그리고 8. 네, 조그맣게 쓰긴 썼는데요. 거기 상태에서 그냥 빨리빨리 지울 거라서 확인하겠습니다. A 여집합은요. 1, 4, 6, 8이에요. A 여집합은 1, 4, 6, 8. 근데 거기야 어차피 합집합을 하겠대요. 근데 거기서 합집합 C를 하겠대요. 그럼 C는 5, 6, 7, 8이죠. 그러면 필요한 것만 더 쓰면 5, 7이요. 이게 얘의 번호예요. C 교집합 B는요. C랑 B랑 겹치는 거 쓰래요. 그럼 얘가 지금 5, 6이에요. 근데 뭐 한다고요?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 해석이 뭐야? 5와 6이 같아야 되면 1번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4번 자리에도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어. 6번 자리에도 6번은 지금 같고요. 8번 자리도 다 비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도 아무것도 없어라 이렇게 표현해 줬대요. 그리고 마지막 7번 자리도 비어 있으래요. 그럼 여기도 비어 있어라 이렇게 깔아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가 2, 3, 5, 6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3번 조건 볼까요? 3번 조건을 보니까 N, A 여집합의 교집합 B라면 결국 얘는 B차 A를 말하는 거고 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대요. 그럼 B차 A는 원래 4, 6인데 4에 아무것도 없댔잖아요. 그럼 6번에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고서 다시 1번 조건을 볼 건데 1번 조건은 C가 1, 2, 3, 4를 갖고 있는 4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C는 지금 7번, 8번이 비어있으니까 5번과 6번인데 그러면 여기에 5번에 3개가 있고 나머지 여기에 1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럼 나머지 2, 3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럼 이 말을 갖고 이제 나머지 순서상 개수를 찾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 1, 2, 3, 4 여기에서 나와있던 1, 2, 3, 4가 여기로 들어갈지 5번으로 들어갈지 6번으로 들어갈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는 거겠죠. 즉 6번으로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면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애들은 다 5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4가지.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어떤 경우의 수가 이때 128인 2의 7제곱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뭐야? 나머지 공간이 지금 어디 남아있죠? 보이시나요? 지금 2번과 3번 여기 공간만 남았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얘가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뭐야? 원소 5개가 2와 2번과 3번 둘 중에 아무 데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준다고.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예요? 원소 나머지 추가적으로 5개가 있었고요. 원래 있었던 C에서 원소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는 9개예요 라고 하는 9예요 이렇게 답을 쓸 거라고요. 5회 문제 푸시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좀 복잡한 것도 많고 계산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한 시간 한 50분, 55분 내에 다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풀고 최대한 아는 만큼만 풀고서 다시 복습을 하는 개념처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